우리 퀴즈 오늘 퀴즈 나오면서 어디 임장이 인상 깊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도 했지만은 이 지역의 특징은 신구모를 주변으로 해서 연결이 됩니다. 신구모 주변으로 해가지고 상권이 발달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역세 화폐가 발달을 할 수밖에 없고, 역세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투자 포인트. 첫 번째, 이 지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2016년에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2018년에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이렇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2016년 이전에는 신축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다 구축 아파트밖에 없었죠. 그러면 신축이 들어오게 되면은 새로운 거, 개발돼서 새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주변의 변화 양상도 또 일어나겠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축도 예정까지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지역이 지금 변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 가능성? 그렇다 그러면 이 지역을 한번 투자를 해보는 거죠. 대규모 개발 예정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축이 들어오는데 이 주변 지역을 봐봅니다. 이 주변 지역을 봤더니 신금호역을 주변으로 한 거 빼놓고는 평지가 없어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상권은 언덕 말고 밑으로 평지 쪽에 상권이 발달한다고 했어요. 여기만 평지입니다. 어라? 그러면 여기에 상권이, 기존의 상권이 있긴 한데 뭐 오뚜기 슈퍼, 할머니가 혼자서 하는 오뚜기 슈퍼, 오뚜기 공판장, 뭐 이런 거가 있던 동네였던 거죠. 그런데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대.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상권이 변화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권이 변화된다는 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신축 아파트가 들어올 때는 아파트 사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구축이라도, 그죠? 구축이라도 어디 있는 거? 신축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 자, 신축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걸 한번 사봅니다. 파크자이 옆에 구축은 뭘까요? 바로 신당 삼성이에요. 신당 삼성을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좀 벌었겠죠? 이따가 가서 한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마찬가지예요. 파크힐스가 들어옵니다. 파크힐스가 들어오는데 바로 뭐 있어요? 두산 위브가 있네요. 언제 들어왔어요? 2018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2018년 되기 전에 두산 위브를 샀다면, 2016년 되기 전에 신당 삼성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상권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신축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신축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소득 수준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밖에 없었다고요? 오뚜기 슈퍼, 오뚜기 공판장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뭐가 들어오나요? 프랜차이즈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월세가 어떻게 될까요? 오뚜기 슈퍼는 50만 원 받았는데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은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상대적으로 매출이 더 늘어나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게 된다는 얘기는,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건물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네?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상권의 변화라는 얘기는 여기서 희소한 게 뭐지? 아파트가 희소한 건가? 건물이 희소한 건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지역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주변에 확장성이 될 만한 넓은 땅이 없어요. 항아리 상권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 항아리 상권에서 모두 다 가질 수 없는 건물을 산다 그러면 이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건물이 임차로 꽉 차겠죠. 그리고 단순 임차로 차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임차가 차겠죠. 여기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사람이 살고 싶은 선호도가 생기니까 신축 아파트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가난한 동네에 살수록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임플란트, 가난하신 분이 임플란트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잘 안 하려고 해요. 이빨이 아파도 돈이 없으면 치과를 안 가요. 경기가 후퇴하면 후퇴할수록 치과는 안 갑니다. 치과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가서. 그런데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어때요? 병원에 대해서 자기 이 신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병원을 가려고 하는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역 앞에 뭐가 생기겠어요? 여기 그 병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병원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소득 수준이 낮으면 이용률은 떨어져요. 근데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죠. 그러면 건물에 병원이 들어온다면 건물 월세는 어떻게 될까요? 1층에 오뚜기 공판장에서 다른 걸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판장에서 뭘로 바뀌어요? 위층에 병원이 들어오니까 뭘로 바뀌어요? 약국으로. 약국은 공판장보다 매출이 높아요. 그죠? 그러면 월세를 당연히 높게 받을 수가 있고 건물의 가치는 쑥쑥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된 지역에 2016년에 돈에 따라서 신당 삼성을 살 수도 있고요. 신금호 앞에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포인트 세 번째. 신축을 또 살 수도 있죠. 상권을 또 살 수도 있죠. 또 마지막 하나. 이 지역의 투자 포인트로서는 이 두 지역에 이렇게 보면서 대안지가 있어야 됩니다. 대체 투자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여기서 살다가 이게 다가 충족되진 않죠. 이동을 하게 된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투자 포인트죠. 신축 아파트도 투자했고 상가 건물도 투자했고 했는데 한계성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그러면 한계가 보인다 그러면 이런 돈들이 어디로 갈까? 이거 팔고 나서 어디로 갈까? 내지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뭐까지만 들어오고 그 이상은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야 그런 한계점들이 보이고 시작을 투자를 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한다 그러면 이 돈을 만들어서 어디로 가면은 좋을까? 대체 투자처로는 어디일까?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소비 안 하면 그 다음으로 어디서 많이 소비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신금호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금호역 쪽으로 소비를 하러 가고요. 신금호 쪽에서는 어디로 소비를 하나가요? 청구역 쪽으로 소비를 하러 가고요. 요쪽 약수역 쪽으로도 소비를 하러 가고요. 어디 또 요쪽 신당동으로 또 소비하러 가고요. 또 신금호 쪽에서 어디로? 왕십리로 소비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신축이 들어오면서 신당 삼성을 산과 동시에 이거를 팔고 나서 돈이 생긴다 그러면 어디 쪽으로 이동하면은 괜찮을까? 이거 팔아서 강남 못 가요. 그죠? 강남 못 가는데 밑에 좀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곳은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신당 삼성을 팔고 예를 들어서 약수 하이츠로 갈까? 아니면 청구 이편한 세상으로 갈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근데 신당 삼성에서 약수 하이츠는 그렇게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둘 다 구축이라서. 그러면 어디를 선택해요? 신당 삼성에서 돈 차이를 만들어서 어디로 가요? 청구 이편한 세상. 이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신당 삼성을 언제 샀어요? 2016년 4월에 입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6년 4월 이전에 사보는 거예요. 자, 여기 사보겠습니다. 신당 삼성을 30평대를 2016년에 4월에 사보는 겁니다. 2016년 4월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투자죠. 전세 갭 투자까지 고려해야죠. 매매해서 살 수도 있어요. 2016년 1월, 2월, 4월입니다. 얼마 들어요? 1억 3천 듭니다. 1억 3천. 여기 보이시나요? 갭. 그래, 1.4. 16년에. 어이구야. 43평으로 돼 있네. 더 줄어들겠죠? 30평대면. 얘는 왜 절로 갔냐? 4월. 어이구, 한 번에 찍었는데. 아이씨. 3월이나. 어! 3월로 하겠습니다. 대충. 3월이나 4월이나.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갭이 확실히 더 줄어들었죠? 얼마?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그 옆에 뭐가 들어왔어요? 신금호 파크자이가 들어왔어요. 파크자이가 들어왔는데 5천만 원 갖고 뭐를 샀어요? 신당 삼성을 샀어요.
신당 삼성을 사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12억까지 올라갔어요. 12억까지. 나는 얼마 넣었어요? 5천만 원. 근데 5천만 원 할 때 매가가 어떻게 됐어요? 5억입니다. 5억. 매가가 5억. 현재 전세를 봤더니 6억입니다. 역전세 나도 이미 나는 내 샀을 시기의 매가보다 초과된 상황을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도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구축 아파트를 보는 겁니다. 구축 아파트 얼마나 되나. 그렇다 그러면 이게 12억이 됐어요. 신당 삼성이 12억에 이제 판단 말이에요. 뭐 이제 세금도 생각하고 뭐 한 거면 이제 또 달라지긴 하는데. 근데 여기 옆에 이제 신축 더 올라갈 거를 생각해서 보통 12억의 끝자리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한 10억 정도에 팔겠죠. 10억 정도 되는 시점이 언제였냐? 10억 정도 되는 시점을 한번 동시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0억 되는 시점이 언제였냐를 봤더니 21년 상반기입니다. 21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20년 하반기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천국 2편의 세상 20년 하반기 12억입니다. 12억. 요거 팔아서 신당 삼성 팔아서 어떻게 돼요? 10억 받고 여기는 12억짜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2억 정도는 추가 대출을 내든지 그죠? 내가 벌은 돈이 있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상급지로 갈 때 추가 돈이 든다는 거가 여기서 대출을 낼 수도 있어요. 대출을 내서 움직이거나 여기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눈에 들어오죠. 여기서 내가 10억쯤에 팔았습니다. 10억쯤에. 네. 10억짜리에서 10억짜리에 팔고 10억짜리를 봤더니 요 시점이 12억이에요. 12억. 그럼 여기에 차이가 2억이 나요. 2억. 당연히 연식을 보면 얘는 2011년이잖아요. 신당 삼성은 어떻게 되는데? 연식이 뒤로 물려나죠? 1990년대로. 이게 2004년인가? 몇 년인가 그래요. 여기랑 연식이 확실히 차이 납니다. 약수아이츠랑 이제 연식이 이제 비슷한 게 신당 삼성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거 팔고 이쪽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괜찮겠죠. 왜 근데 이쪽으로 넘어올까요? 천국 2편의 세상. 이게 준신축인 그 당시에는 준신축인 것도 있고 플러스 옆에 뭐가 있어요? 신당 8구역. 신당 준신축에다가 옆에 신당 8구역까지 있으니까 뭐해? 개발에 호재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신당 삼성에서 2편의 세상으로. 다른 지역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근처로 이사를 간다면 근데 그 근처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네. 그죠? 먼 지역으로 이사 가기가 조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인근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청구초등학교하고 신당 삼성은 학교 배정이 좀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 배정이 달라도 걸어 다니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 근처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동만 해도 1주택만 갖고 있어도 돈을 벌어요. 1주택만 갖고 있어도. 처음에 신당 삼성 할 때 돈이 없었어. 5억이 없었어. 근데 갭 투자를 하는 거죠. 5천만 원을. 그죠? 5천만 원 하고 뭐를 해요? 나는 전세를 살아요. 전세를. 전세대출금 안 나온다? 아니에요. 전세대출금 나옵니다. 1주택까지는 전세대출 금액이 나와요. 1주택까지는. 옛날에도 당연히 그랬고 다주택자였을 때도 전세금이 나왔었어요. 실제로 제가 다주택이었는데도 전세자금을 쓰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보면은 근데 지금은 이제 다주택자는 절대 전세 대출이 안 나죠. 근데 1주택자까지는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갭투자 5천을 해놓고 나는 전세를 살고 있고 얘가 아파트 값이 올랐네. 그러고 나서 그 아파트를 어디로 또 이동해요? 청구 2편의 세상으로 오르니까 10여 개 가서 지금 가격이 또 올랐죠. 10억 선으로 여전히 또 3억이 추가로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한 지역 안에서도 생각해 볼 것들이 많아요.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 괜찮은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 방법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답을 못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꾸 멀리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근데 스펙트럼을 넓게 가고 기간을 넓게 이런 방식 저런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본다 그러면 충분히 찾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못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봤지만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제가 분명히 지금 그랬어요. 이 상황에서 신금호 파크자이가 들어온다 하면은 주변 아파트를 봐서 신당 삼성을 샀어야 돼요. 얼마 주고? 5천만 원 주고. 마찬가지예요. 타이밍 놓쳤어. 근데 18년이 됐어. 얘가 들어온대. 이미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래서 봤더니 주변에 구축 아파트가 있네. 두산 위브가 있네. 그럼 얘 두산 위브 얼마일까 이렇게 봐보는 겁니다. 18년입니다. 16년도 이제 봐보고 16년도 4월 16년도 6월이죠. 16년도 6월에 봐보니까 16년도 4월 16년도 4월에 이렇게 보시니까는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전세가가 있는 거로 봐보면 이렇게 지금 갭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리고 이제 18년 직전에 입주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또 돼 있어요. 18년도에 입주했으니까 이 편한 세상이. 근데 이때도 당시에도 지금 이게 이제 실거주 만족도가 높으니까 전세가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쭉쭉 살아 그냥. 요 원자리 전세가 뭐 매물이 거의 없으니까 뭐 이 지역은 공원을 끼고 있어서 갭이 나오지도 않네. 이렇게 보면 8천 17년 7월에 이런 형국을 띄고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기회는 많이 있었다. 신금호 이편한 세상을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얘를 적은 돈으로 주고 갭 투자를 했어도 되고, 그죠? 신당 삼성을 적은 돈으로 해서 갭 투자를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던 거죠. 그러면 요 공원 뒤에 있는 거 이 신축 말고 여기 보시면은 이편한 세상 있고 프루지오 있고 요렇게 돼 있는데 요 공원 뒤에 얘는 어떨까 한번 볼 수 있겠죠? 두루두루 다 본다고 했잖아요. 두루두루. 그러면 아까 전에 16년 4월을 볼게요. 16년 4월 16년 4월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6천만 원입니다. 갭이 6천만 원. 그리고 이제 18년을 볼게요. 입주할 때 요 입주할 때 요 시점에 이렇게 봐보니까는 요거는 이제 전세가가 많이 낮게 돼 있는데 여기 최근에 거 18년 전세를 안 나가. 이렇게 보면 요것도 1억 한 4천 1억 4천 정도 되죠. 18년에 여기 1억 4천 18년 2월에 그러면 1억 4천 정도 갭 투자를 해서 4억 6천이죠. 27평짜리가 30평 볼게요. 30평 18년도에 10월 달에 여기 보시면은 1억 6천 30평대 1억 6천 넣어서 그죠? 이렇게 9억이 넘어버리죠. 근데 여기 보면은 4억 7천 2배까지 올라갑니다. 2배. 이렇게 해서 주변 아파트들을 신축의 변화 양상 그리고 요 지역의 신금호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교통이 열세니까 교통이 좋으면서 구축이 놓여 있는 곳 제가 신금호 여기 신당 요거 파크자이 놓으면서 얘기했던 신당 삼성 왜 얘기를 했을까요? 청구역에 가깝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인데 신축보다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가깝고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갭 투자를 해놓는다 그러면 신축 옆에 달라붙어 있는 효과, 개발의 효과, 교통 편의성 이런 거 갭 투자하면 되죠. 그러면 적은 돈을 들여서 확실히 투자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방법들은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하락장으로 확 내려갈지 이 상태로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쯤은 좀 더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방법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아파트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편한 세상 그 여기
신당 3선뿐만 아니라 요 청구역 쪽으로 가는 거 말고 여기서 가까운 대림도 한번 그렇게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어디 이쪽으로 내려면 왕십리랑 더 가까우니까 요거 들어올 시점에 요쪽 왕십리에서 가까운 한신더휴 얼마였을까 같이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16년에 이렇게 넘어가는 16년 4월에 여기 뭐 계속 사니까 이렇게 봐봐요.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 7천만 원. 그리고 2018년 저거 입주할 때 이편의 세상 입주할 때 신축 아파트니까 여기는 이제 가격이 이제 변동폭이 이제 입지가 이제 왕십리랑 가까우니까 폭이 커지죠. 아파트 입주하기 직전에 여기를 샀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1억 한 9천. 요쪽 주변보다도 훨씬 더 왕십리에 가깝고 하니까 여기는 간격이 조금 더 매가가 또 높아지고 투자 금액은 높아지죠. 그러면 여기서 투자 금액에 맞춰서 이쪽을 할 것인가 이쪽을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신규모를 보러 왔다가 주변도 한번 같이 둘러본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를 못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돌아다녔기 때문에 못 찾는 거지 내가 잘 돌아다니면 내가 살 만한 물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향을 또 바꾸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들어갈 게 아니라 갭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내지는 상황에 따라서 주담대를 받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 전략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전세를 살면서 1주택 갖고 있으면 그것 또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죠. 지금 사면 지금이 어떤 때 조정지역이 아니고 비조정이니까 그래서 실거주를 안 해도 돼요. 비조정일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서 투자를 하면은 괜찮겠죠. 자, 오늘 신규모 관련해서 어제 이제 임장 오신 분들은 또 정리되는 얘기를 했고 오늘 임장 오실 분들은 미리 사전에 어떻게 지금 바라보는 게 이제 좋을 것인가 어떤 모양새를 이루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신규모를 중심으로 개발 주변에 어떤 개발이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여기 보면은 16구역, 21구역, 23구역 있고 여기 리모델링 여기 리모델링도 하고 얘네들도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이쪽 편에는 봤더니 중구 쪽에는 신당 8구역도 있고 요심 도심 복합 있고 여기 역수 H도 있고 이런 것들도 한눈에 좀 보는 연습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봤습니다. 네. 오늘 그 못 보신 것들은 이제 빠르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